자, 안녕하세요. 네. 중개업 창업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공부할 때는 공시법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커스 부동산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초보,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처음에 중개업에 발을 디딜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조언해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는 양기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우리가 이제 중개사 제가 강의하는 거에 대한 잠깐 이제 좀 맛만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런 강의를 하겠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이제 저는 이제 자격증을 14회 때 따고 그 다음에 한 10년 강의만 했죠. 예, 그러니까 장롱 자격증이라고 하죠. 자격증만 따고 자격증 딴 이유는 제가 이제 중개사 강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강의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전체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자격증만 따놓고 14에서 따놓고 이제 강의만 했죠. 강의만 했다가 23회 수업, 합격생들하고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23회 때 창업을 했는데 이제 매년 이제 우리 합격생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거죠. 자, 취업을 할까? 개업을 할까? 결국은 이제 목표는 뭡니까? 개업이겠죠, 개업. 근데 개업을 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감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취업을 해가지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내가 안 다음에 내 사업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그런 거죠. 내 평생 취업하겠다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메리트가 그거 아닙니까? 평생 내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요건데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개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취업을 생각하시면 취업을 하는 목적이 결국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취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우셔서 개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취업이 힘들 거라면. 자, 그 다음에 안정적인 중개업을 시작해가지고 취업하고 개업할 때 취업이나 개업이나 다 이제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내가 아는 데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제일 크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강의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특히 이제 공시 같은 경우는. 왜냐? 무슨 질문을 할지 다 알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예측이 되면은 쉽죠. 그게 이제 베테랑이라고 듣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중개업을 가장 쉽게 하시는 방법은 내가 아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편하고요. 부동산을 하시면 다양한 걸 질문해요. 여기 중국집 어디가 맛있냐고 그러고, 서울로 나가려면 어디서 몇 번 타야 되냐고, 어,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게 술술술술 나오면 이 상대방하고 대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신뢰들이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려면 내가 좀 뭔가를 하나라도 알고 있는 거, 그런 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은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IT 업계에 계시는 선생님이래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IT 업계에 계셨거든요. 그 IT 업계에 공통적인 게 있으니까 말이 통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계약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은, 지역적으로 따지면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다음에 취업 같은 경우에 지인 부동산에 취업하시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지인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아무래도 경계심 없이 알려주기가 쉽겠죠. 그런 것들. 기획 부동산 우선 지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기획 부동산은 요새 기획 부동산 말도 잘 안 쓰고요. 보통 이제 분양 쪽 하는 것들. 분양 쪽. 그래서 분양 쪽에 가가지고 뭐 전화만 시키고 막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별로 그렇게 배울 게 없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중개업에 대한 커리어를 쌓는데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본인이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가 분양업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냥 대형업 쪽으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자기가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시행도 할 수 있잖아요. 시행도 하고, 그다음에 분양 시행 대행하시는 분들의 물건을 여러분들 중개를 하다 보면
그 디벨로퍼라고 하죠. 예, 부동산 개발업자 이러신 분들이 요 중개사무소 잘하니까 대표님이 우리 요거 하는데 좀 분양 좀 맡아서 해보실래요? 이렇게 제안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양 대행도 해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빌라 이런 것들 조그만 소규모 단지였지만 한 50개짜리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다 보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기획부동산 가면요, 이 중개업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못해요. 일을 못 배워요. 예, 그래서 많이 실망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 명목상 대표장,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콜 들어오지 않으세요? 별로예요? 예, 그러니까 명의 걸자고. 명의 걸자고. 그러니까 그 자격증 없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맘때쯤 이제 자격증이 이제 나올 때 되면, 신규 이제 취업 안 되는 분들한테, 너 대신 취업해 줄 테니까 네 자격증 걸고 이제 일하자. 예,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꽤 되십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오래된 공식적으로는 중개 보조원이죠. 그죠? 그분이 이제 사무실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사장님인 거죠. 사장님, 그런 분들이 이제 일은 다 하시고 명의만 걸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잘 헤어져도 나중에 세금 가지고 또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세금 가는 거, 세금 신고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한 2달 전에 오신 22회 때 22회 합격생인 실장님, 소속 공인중개사님도 다른 데다가 이제 명의 걸다가 이제 무서워서 도망 나왔대요. 사장님이 자기 명의를 걸고 하는데 너무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우리 자격증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어렵게 땄잖아요. 우리는 자격증 어렵게 땄는데 이 자격증이 자기 자격증이 아니니까 중개를 그냥 막 한다고, 뭐 사고가 나고 막 하여튼 수입 창출에만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겁나서 이러다 한다 뭔가 하나 터질 것 같더래 가지고, 예, 나온다 해서 나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계십니다. 예, 근데 요 명목상 대표 이런 것들은 이제 명의 걸고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내 자본 투자하지 않고 이름 배우면서 내 명의는 걸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경우가 가족끼리 할 때, 그죠? 예, 가족끼리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부동산 하셨는데 자격증은 없었는데 아들 딸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같이 하는 거, 그런 거 정도, 뭐 삼촌이 한다, 그런 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업하는 것도 역시 아는 지역에서 하고요. A급짜리는 피해서 이것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 특히 우리 이제 좀 재력이 되시는 분들, 돈은 좀 갖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하실 때 뽀다구나게 하고 싶다는 거죠. 뽀다구나. 그래서 자리도 막 P 2억짜리 막 자리 좋은데 막 A급짜리. 근데 너무 처음에 시작을 과하게 하시면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돼요. 자리에 맞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돼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기가 자리 받은 게 요번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매년 그런 분들 나와요. 어디에 무슨 자리가 나왔는데 막 저한테 얘기해요. 뭐 그 앞에 뭐 단지가 있고 뒤에 뭐가 있고 그런데 피가 1억에 나왔대. 괜찮네요, 저보고. 1억인데.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 그게 1억짜리 부동산 자리인지 5천짜리 피 부동산 자리는 제가 그 동네 오래 있어야 알죠. 거기 오래 있어봐야 알아요. 그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이라는 것도 다 있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의 자리도 있지만 평판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인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수했는데 싼 것으로 저도 작게 시작했어요. 네. 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500에 50에서 시작했어요. 보증금 500에 50짜리 이면도로 했어요. 그것도 우리 저 학원 원장님 친구 원장님이 양교수 해보라 그래가지고 하고 싶었다며 해가지고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회다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부담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공동중개를 하는데, 저희가 손님지고 다른 데 물건지하고 공동중개 하는데 그 임대인이 우리 사무실 이름을 보든지 인수해가지고 명칭을 그대로 썼거든요. 저기랑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저기랑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수한 부동산이 평판이 안 좋았던데
이해되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피도 쌌겠죠. 예. 그러니까 그 피가 비싸냐 쌌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동네에서 1년만 중개를 해봤으면 그 자리가 얼마짜리인지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얼마를 주고 나서라도 저 자리에서 하고 싶다.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합격생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조급한 마음은 갖지 마세요. 1년, 2년 중개업하실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실 때는, 그 다음에 요새 경기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 좋은 때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대신에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씩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개업을 해서 경력이 좀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스킬이 좀 없다 그러면 좀 경력이 있는 실장님들을 뽑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회 가입 추천, 이건 이제 회원제라고 하는 거 있죠. 회원제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떠세요? 부동산 회원 이런 거, 회원업소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들어보셨어요? 회원제, 비회원제. 아무것도 몰라. 난 공부만 한 거야. 공부만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네가 책임져 이런 거죠 지금. 나는 60점만 넣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앉아 계신데, 회원제, 비회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일종의 담합이죠. 이제 담합이라고 해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이제 안 좀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효과도 있는데, 이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개하다 보시면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 101동 501호 전세 손님을 보여줬어요. 101동 501호 전세 손님을 보여줬어요. 좋대.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안 받아. 다음날 했더니 그 전세 계약 나갔대요. 했더니 아까 그 손님하고 다른 부동산하고 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위법해요? 적법, 위법 이런 게 없죠. 그건 그 손님 마음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제 입장에서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중개업, 제가 이제 뭐가 제일 크냐면 제 중개업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중개업 안 할 때는 우리 졸업생들이 고민이 있잖아요? 그 머리는 이해해요. 근데 공감이 안 가. 같이 아프지가 않아. 근데 제가 중개업을 하니까 저도 아파요, 저도. 그 고통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억울한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이제 회원제 같으면 해결이 돼요. 회원제에서는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집 본대하고 계약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중개 보수가 나오면 가릅니다. 조금 어때요?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요? 누러지냐고요. 그나마 나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기도 해. 회원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거래 질서가 유지돼요. 중개업에, 현장에 거래 질서가 유지되고요. 물론 이제 그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합행위다 해서 저는 뭐 경험을 10년, 저도 이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여러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과징금도 맞아보고 막 그랬었다고. 저도. 그래서 해산도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런 데들의 이름은, 이게 그래서 마이크라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요. 무슨 산악회라고도 붙고, 뭐 이렇게 붙어요. 자, 어쨌든, 근데 그런 데에서 안 하시면은 비회원제에서 하면 맨 땅에 헤딩하셔야 돼요. 맨 땅에 헤딩하셔야 돼. 그러니까 회원제끼리 중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제 업소를 인수하실 때는 피가 붙어요. 피가 붙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다는 게 피가 붙으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 개업하시는 분들은 싸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 비회원이라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 자꾸. 돈을 적게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해야 되는데, 양비선 자꾸 회원제만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데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비해연제 단점이 뭐냐면 비용은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해연제는 중개소 자리만 나는 거예요. 부동산 자리만 나는 거라고. 근데 원래 빵집이었다가 폐업을 했어. 그럼 거기 부동산 나는 것은 비해연인 거죠. 종전에 부동산 자리가 아니면 다른 업종에 했던데 부동산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해연제는요, 쿼터가 있는 거라고. 수가 있어서 잘 늘리지는 않아요. 늘릴 때는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조절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다 불법적인 얘기죠. 저 불법적인 얘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막 요새 폐업하는 업소들이 많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빵집도 폐업하고 커피숍도 폐업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상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자리로는 괜찮아. 겉으로는 자리가 괜찮아. 그럼 거기 부동산 들어가죠. 예, 그럼 비현인 거죠. 비현인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비현일 때 가장 단점이 뭐예요? 물건이 없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고드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저는 인정 안 하지만 소위 프롬테크라고 하는 거야. 다 어쩌고 뭐 우대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여기서 이름을 하면 또 걸릴까 봐. 우대 하고 뭐다 무슨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자기들이 저 임대인한테는 돈 안 받고 손님한테만 한다고 해서 가맹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물건을 준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물건은 알아서 내가 받아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업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뭐는 받아. 회사에서. 물건을 받잖아요. 그럼 뭐만 연결하면 돼? 손님만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유인하는 거죠. 근데 그 손님 중개, 그 물건 쪽 중개보수는 없고요. 중개보수가 없어요. 그럼 손님 쪽 중개보수가 있으면요. 그걸 또 반을 갈라서 회사에다 내는 거예요.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년에 엄청 질문이 많았어요. 작년 엄청 성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도 되냐고 하냐.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싸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거의 다 안 돼요. 지금 중개 보수요율도 낮았는데 한쪽에서만 또 받고 그것도 또 반을 갈라져. 그러면 사무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가 지양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근데 저 말릴 수는 없어요. 자기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현장 용어, 이건 제가 처음에 뭐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막 뭐 조금 제가 당황했던 거, 막 이게 공동 거래망, 중개사들끼리 공동 거래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협회에서 쓰는 건 한방. 그다음에 이제 사설 업체들이 있어요. 뭐 텐이라든지 렛츠라고 하는지 뭐 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물건을 올릴 때 간략석에 이렇게 나오면 거기 뭐 애무 막 이런 거 써져 있어. 애무가 뭔가 에어컨 없다. 막 애무 막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 중개사무소에서 사장님이 전화가 와요. 거기 양 사장님 500길동 705 출발돼요? 그런다고요. 예? 제가 처음에 뭐요? 출발이야? 출발 그냥 살아있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죠. 그러니까 물건은 올라가 있지만 그게 계약된 것일 수도 있냐고. 계약된 것이,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는 올라가 있지만 이미 계약이 된 것일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할 때 뭐 출발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쓰는 용어들. 그 다음에 뭐 교통 되냐고 그러고. 교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통. 처음에 하는데 막 교통비 좀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개를 하는데요. 저쪽 부동산 사장님이 교통비 좀 줘야 된대요. 택시비를 얼마나 드려야 되나. 교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동중개면 중개사무소가 몇 개 끼어 있는 거예요? 매도인 쪽, 매도인 쪽, 매수인 쪽. 보통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받잖아요. 근데 중간에 중개사무소가 여러 개 더 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중개사무소에도 중개보수를 갈라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걸 교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통이 되냐고, 교통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중개보수도 갈라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교통. 혹시 뭐 여기서 궁금한 용어 있으세요? 응? 손님지요? 우리가 중개할 때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물건지라고 하고요. 손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손님지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내가 매물, 임대, 물건을 가지고 있죠.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물건지. 그다음에 매수인, 임차인, 손님을 대는 부동산을 뭐라고 해요? 손님지. 그런 거. 그럼 내가 물건지일 수도 있고 손님지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잖아. 내 물건 내 손님 될 수도 있냐고. 그러면 중개보수를 양쪽에서 받죠. 양쪽에서 받잖아요. 거의 양타라고 하는 거지. 양타. 양타 치는 날은 소주 한잔 합니다. 예,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요새는 거의 한 70%가 공동중개예요. 공동중개. 물건지가 있고 손님지 이렇게 합니다.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물건지가 중요할까? 손님지가 중요할까? 기본적으로. 뭐 경기에 따라서 다른.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갑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매도 우위, 매수 우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무슨 우위예요? 상승장에서는 매도 우위인 거죠. 매도 우위인 거잖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매수 우위 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경기에 따라 조금 비중이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중개에서 물건지하고 손님지에서 어디가 중요할까요? 물건지가 중요할까? 손님지가 중요할까? 네? 물건지예요. 물건지가 갑이에요. 계약서를 어디서 써요? 물건지에서 써요.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동중개할 때 손님지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물건지에서 써요. 그 물건을 아는 데서 쓰는 거예요. 확인설명서 써야죠. 그럼 그 물건을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물건을 아는 부동산. 물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님은 그럼 어떻게 붙여요? 저희 사무실에 손님은 어떻게 옵니까? 네? 저희 사무실에 손님이 저희 사무실 뭘 보고 와요? 광고 보고 오죠. 광고하려면 뭘 광고해? 물건을 광고해야죠. 아, 내 사무실에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다고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도 없는데 무슨 광고를 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은 뭐예요? 물건지예요, 물건지.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게 나 물건도 없는데 광고하죠? 나 물건은 없지만 손님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물건 있다고 광고하죠? 이게 허위 광고죠? 이해되시죠? 예. 이게 중개 업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좀 감을, 제 강의의 목표는 그냥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이 잡히고, 감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이제 취직했다고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면은 아예 뭐 몰라. 아무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뭐 찍기는 아실 거고, 내가 찍어가지고요. 내가 시세 차익 얻어가지고 내가 파는 거죠. 이거 불법이죠.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개사무소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죠. 전세도 찍어요. 전세도. 감이 안 오시죠? 신규 입주장 5,000세대가 있는데 5,000세대 입주장 처음에 첫 입주할 때 전세 물건이 나올까요? 전세금 가지고 분양 잔금 치르는 사람들도 있냐고. 있잖아요. 그럼 신규 입주장에서 뭐 전월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이 있어야 계약해요? 없어도요. 그 임대인한테 손님이 있다고 계약금을 넣어요. 그럼 이 물건은 전세 계약이 입금이 됐죠. 다른 데랑 전세 계약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동산에서 전세를 찍은 거예요. 일단 이 금액에 될 거라고 내가 미리 계약금 일부를 넣고 찍어 놓고 며칠 있다가 손님 맞춰가지고 그 내용대로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장에서 그럴까? 입주장에서 뭐 할 때 나중에 물건이 모자랄까봐. 이해되시죠? 예. 물건이 많은 데에서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손님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예측 못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날라와요, 쪽지. 막. 그 찍은 부동산에서 손님 좀 맞춰달라고. 되셨나요? 예,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매매만 찍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전세, 이런 것도 찍기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떤가? MGM 멤버스 겟 멤버스라고 해서, 요 아라고 같은 거예요, 아라고 해서, 보통 이제 신축에서 시간이 많이 되는데, 요거 하고 그냥 끝낼게요. 일단 질문 받고 한 시간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축 분양할 때 그 계약은요, 중개 계약이 아니에요. 상가 신축을 분양을 받는다, 뭐, 빌라 신축을 한다, 그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축을 사시는 분들은요, 그
분양 시행사하고 직접 계약합니다. 중개사무소 직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직접 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손님을 부동산 사무소에서 붙여줄 수도 있죠. 신축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행사에서 중개업소에다가 소개료를 준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건 중개 보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소개료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소규모 빌라 이런 거에서는 원룸, 뭐 투룸 이런 빌라 이런 것은 R이라고 그래요. R. 원래 리베이트에서 R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는데 R 5개 준다고 하더라고. 이거 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못 알아들었어요. R을 5개가 뭘 준다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500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은 보통 단위가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R을 10개 준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준다 이런 거. 그래서 한참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R로 먹고 사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 R 많은 동네가 어딜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빌라들 많이 생기는데 뭐 구로, 강서 이쪽 있죠. 예, 뭐 부천 요쪽에는 신축 분야 이런 것들 많죠. 빌라 신축 빌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이제 R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GM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상가 분양할 때 여러분들 상가 분양할 때도 부동산에 이 저기 광고지 갖고 옵니다. 상가 찾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요거 상가 이번에 신축했는데 저 손님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서 MGM 2%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 그 분양 대금, 분양 그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2%. 셉니까? 보통 요새 뭐 구분 상가들 한 10평에서 15평 사이에서 101호, 201호 이런 거 분양하잖아요. 그래서 한 12평 정도는 10억 정도는 한단 말이야. 그러면 10억에 2%면 옆에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그리고 계약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부동산에서 왔다고 이렇게 소개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주고 갑니다. 제가 MGM 10%까지 봤어요. MGM 10%. 좋아요, 나빠요? 10%짜리는 소개시켜주면 안 되죠. 10억짜리 해줬는데 1억 준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럼 물건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얘기지. 얼마나 안 좋은 거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중개사무소 꼬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분도 몇 분 봤어요. 도망 다녀요. 그거 해놓고 도망 다닌다고. 그리고 그런 건 누가 하냐면 이 자리에서 내가 부동산 오래 하기 싫다는 분들, 나 여기서 하고 뜨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통 제가 했을 때 1.5%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메이저 시행사들은 1.5%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현대, SK 뭐 이런 특히 뭐 지산 이런 것들 막 상가들 분양하고 할 때 메이저 건설 회사들하는 건 보통 1.5% 정도. 예, 그 정도 하시면 그게 MGM. 네. 되셨죠? 예, 또 궁금한 거 넘어갈게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중개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이 중개 업무 프로세스 순서대로 체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술들,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중개사 하면 아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물건을 확보한 다음에 광고를 해서 손님을 받고 그 다음에 브리핑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손님에 맞는 이런 물건이 있다고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이때 이제 매칭할 때 이제 손님과의 이제 응대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우선 거의 봅니다. 보는데 집을 보고 보통 계약을 하겠죠.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물건만 나오면 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투자 손님들은. 근데 보통은 어때요? 물건을 보고 거래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보는데 보통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보통 예약을 하고 갑니다. 아무 때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고요. 그래서 손님이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을 성립시켜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요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계약 해보셨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 자, 집 보러 갔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응? 아, 예. 가계약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저랑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가계약이란 말은 안 쓸 거예요. 예.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을 시켜요. 뭐라고요? 계약금의 일부. 그래서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아요. 그래서 합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계약은 언제 합의가 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뭐만 되면. 합의만 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합의됐다는 것만 증거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자 보내고 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계좌 달라고 한다고요. 예, 전세다 그럼 임대인한테 계좌 주세요 하죠. 그럼 계좌 받았다고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승낙하시면 계좌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저희가 됐다, 괜찮다 그러면 계좌를 준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임차인한테는 이 내용대로 계약하실 거면은 요 계좌로 입금하세요 라고 한다고요. 그럼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합의가 된 거죠. 그럼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럼 오늘 집 보고 오늘 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집 봤는데 마음에 든대요. 그럼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실 건데 조건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을 했어요. 오늘 집 보고 갔어요. 계약서는 언제 써요? 계약서. 장면 칠 때 계약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집 본 거죠? 오늘 집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5억 전세인데요. 계약금이 보통 10%니까 5천만 원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 5천 내는 게 아니라 오늘 500만 원만 입금했다고. 500만 원 입금하고요. 오늘 보고요. 계약은 저 주말에 와서 쓸게요. 그러잖아요. 그럼 계약서는 주말에 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계약서 쓸 때 이제 총 5억에 5천만 원 준다고요. 그럼 계약은 오늘 성립했고요. 계약서는 주말에 쓰잖아요. 그럼 이 날짜가 다르냐고. 다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거래 신고 제도하고 임대차 신고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날을 계약 성립일로 쳐가지고 30일 이내 했다고. 계약서 쓰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했더니 시군구청에서 과태료 매긴 거죠. 올해 큰 이슈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거래 신고할 때 30일 지나가지고 그걸 거짓 신고라고 해서 그 총 매매 대금의 5% 이렇게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2천, 3천 이렇게 나온 부동산들이 있었다고요. 그래갖고 우리 협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은 한참 여름에 공부하실 때, 막 모의고사 막 읽어볼 때요. 실무에서는 그게 지금 난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연 신고로 바꿨어요. 어쨌든 옛날에는 거짓 신고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때렸다가 지금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몇백만 원으로 지금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왜 지연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30일이야? 요때부터예요? 계약 성립일부터예요. 계약서 쓴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계약금 오늘 집 보고 입금한 날 있죠?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거래했으면 거래 신고하고 임대차 했으면 임대차 신고. 물론 임대차 신고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임대인 임차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걸 안내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오늘 계약서 쓴 날부터가 아니라 지난번에 입금한 날부터 30일이네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문구로 넣어요. 계약서에다가 문구를 넣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 하고요. 계약서 작성하고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하고는 이거 롤플레잉을 합니다. 계약서 직접 작성해 보실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그날 계약 진행하죠.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롤플레잉을 할 거라고요. 중개사 옆에 앉아 계시고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하십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동선이 안 나옵니다. 계약서 쓰는 걸 할 줄 알아요. 그럼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 썼어. 그럼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고. 동선이 안 나와 진짜. 그걸 직접 해봐야 된다고. 몸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일 날 이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야죠. 중개 보수 받는 거. 중개 보수와 관련돼서도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들은 다 제가 겪었던 이슈들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사후 관리는 이게 또 사후 관리 중요한 게요. 저희가 이 중개 사무소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잘하잖아요. 손님 관리만 잘하면 이게 점점 좋아져요. 손님이 손님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오래 하는 장점이 그거예요. 평판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 잘하면요. 계속 여기 잘한다고 해서 왔어요. 친구가 여기 잘한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뭐 갱신청구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죠. 아파트 단지 있다고 하면 그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이게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자,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설명드린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제 PP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